당선인입니다. 배상원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왠지 모르게 쑥스럽네요. 마이크 사용도 되나요? 네.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하울링이 지면 육성으로 할게요. 괜찮습니까? 마이크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거 키면 돼요. 이거 키면 되나요? 네. 또 위에도 키고, 위에 또 가로 위에, 연재 공개. 한번 볼게요. 하울링 안 되나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최고의 공간인데요. 네. 마이크도 있고, 그죠? 이렇게 큰, 이게 TV라고 하죠? TV도 있고요. 그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 사는 44살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천안이라 오기가 좋아요. 다른 지역이었으면, 금요일이 주말이잖아요. 오음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길이 막히니까. 천안에서 여기 오는데, 아까 시간을 보니까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매우 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공간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산의 무한한 발전을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왜 이 자리에 지금 오셨을까요? 돈 벌러요. 맞아요. 한간에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돈을 버는데 좀 이상해 보인다. 왜 자꾸 사람을 초대하고 사람에게 제안하고 권유하고 자꾸 들어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전달하고 초대하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초대를 받는 입장에서 왜 자꾸 오라 그럴까? 비도 오는데, 그리고 난 하기 싫은데,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이 자리에 오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도 처음엔 그런 순서를 밟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듣기 싫어, 아니야 괜찮아, 나 여행 싫어해, 이런 여러 가지의 등등의 이유들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을 이야기할 땐 거절이 거의 없어요. 상식을 이야기할 땐. 왜냐? 생각이 이견이 없습니다. 왜? 상식적인 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 근데 우리는 그 다른 생각을 어쩌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생각이 1년, 2년, 3년 지나서도 계속 다른 생각에서 머무른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년, 2년, 3년도 걸리지가 않아요. 나도 처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나도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보고 여행을 가보고 느껴본 결과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수강 강의를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만약에 혹은 어쩌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모릅니다. 몰랐을 땐 정보예요. 알았을 땐 상식이죠. 정보일 때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시간 속에 상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득권이 완전체가 됩니다. 완전체가 되면서 우리는 원하는 세 가지,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일 때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이 쉬워요. 왜? 다 하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죠? 사업으로 인볼버가 되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일은 쉬운데 진짜 어렵다? 무슨 말이지? 일은 쉬운데 소득이 어려워요. 네, 상식일 때.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대표님,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의 애터미 샵을 우리가 갖고 왔거든요. 어저께 애터미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애터미 치약을 우리가 판대요. 그런데 가장 많이 파는 사람들에게 시상을 한대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가서 이 주변 반경에 치약을 들고 나가서 팔아요. 누가 가장 많이 팔을까요? 저는 이건 근자감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제가 제일 많이 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치약을 사주지 않으면 옷을 벗어요. 하나씩 벗어요. 살 때까지. 집중이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터미 치약이 사기일까? 아니잖아요. 다만 이 친구가 안 사줄 뿐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사기끔 만들면 돼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상식이 됐을 때 돈을 벌고자 한다면 메신저의 힘이 강력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애터미 치약. 그 애터미 치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메신저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친구들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영어왕들, 그리고 보험왕들, 이런 친구들 보면 메신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어차피 보험을 가입할 거면 얘한테 해야지 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바로 이 친구의 퍼스널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퍼스널 브랜드들이 그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요, 퍼스널 브랜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 그 친구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온 이유가 있겠죠? 아산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그런 친구들이 들어올 거니까. 제가 이천은 교육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10평 되나요? 근데 인쌀동 매장이었어요. 안에 가면 의자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의자부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나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천이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20만 인구하고 소도시입니다. 계속 열심히 계속 미팅을 해요. 너무나 놀라운 건 그분이 미팅할 옆에 앉아있으면 너 정말 대단해요. 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미팅을 계속 해요. 그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외계인어를 가지고 계속 미팅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FC 120명을 두고 있는 연봉 10억짜리 보험 지점장을 리크루팅했어요.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딱 그래요. 옛날에 박한이라는 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8천만 원씩 벌었고요. 그 나이는 30살 남자입니다. 30살 남자가 연봉을 10억을 받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그 친구의 퍼스널 브랜드는 어때요? 강력하죠? 근데 그분을 모시고 온 사람은요? 외계어를 하고 있죠? 자, 이겁니다. 그분이 제일 잘했던 건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했고 이 회사가 커지면서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 속에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했어요. 그 결과 그런 퍼스널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분들이 일하면 누가 돈 벌어요? 먼저 한 사람들이 돈 벌어요. 전 그래서 이런 류의 사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밖에 나가서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업이 많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MW 라이프로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 사람들도. 따박따박 꾸준히.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바꿔야 돼요. MW 라이프에서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교육에 참여하시고 내가 먼저 프레임을 벗으시면서 내가 느끼고 그 느낀 거를 전달하는 사람. 사인 받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저랑 같이 이 사업 할게요. 그래 하자. 이건 사인입니다. 사인 받는 게 아니고요. 거절을 하던 안 하던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 있죠. 거절하고도 상관없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참여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행 가고 전달하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1년만 딱 하잖아요. 자신하건대 잘 망했을 때 천만 원 벌어요. 저는 제가 1년 했거든요. 1년을 해서 전 6개월 만에 똑같은 일. 여행 가자, 한번 알아보자, 같이 기득권을 가져가자, 나와 함께 사업 설명 가보자. 이 말만 했거든요. 6개월 만에 연봉 4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멘토를 하고 6개월 만에 월 5억을 달성해요. 자, 밖에 나가면 1000만 원 벌기 힘들다면서요.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행동이 있죠. 여행 가자, 한번 들어봐, 나랑 같이 기득권 가져가자. 이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고위험 직업군보다 쉽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겨울에 동기부여를 가장 많이 받아요. 왜일까요? 저는 여름은 잘 참거든요. 겨울은 절대 못 참아요.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겨울에 고속도로를 지나다니잖아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그 야외에서 현장 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 막 잠바를 이렇게 껴입고 그 위험한 차 다니는 데에서 저는 5천만 원 정도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일. 그걸 보고 바로 노동 수입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이거 해요, 저는. 친구들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고,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럼 이거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럼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죠? 그냥 하래요. 영원히 하래요. 말리지 않아요. 자, 제 주변은 제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얘기할까봐 말리는 거예요. 제가 카드값을 못 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를 바꿔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즐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서 이 같은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들이요. 인생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산다고 한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키워드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키워드는 2026년도고 2026년도에 어떤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100% 사실이고 전부이고 그게 팩트인 양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삐죽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레임이 강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확장을 해야 되고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런 플랫폼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상속된 사업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부터 50억짜리 빌딩을 사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애플라이프에서 다이아몬드 갈 것 같아요. 그것도 1, 2년 만에. 50억짜리 건물 사는 건 평생도 못해요. 1, 2년 만에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다이아몬드 갔더니 월 커미션이 나오죠. 연봉을 말씀드릴게요. 연봉으로 미니멈 12억입니다. 연봉으로 12억이요. 저는 그 핀을 상속시켜주고 싶어요. 건물을 상속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명예와 이 권리를 상속을 시켜주고 싶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강의한다고 많은 분들은 오해하거든요. 저 사람 이 사업을 진짜 즐기고 있다. 너무나 미쳐있다. 아니에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상속시켜주려고. 빅머니 프리타임.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제 성격을 여기에 맞춰버렸어요. 그냥 아예. 처음에는 가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이 1년 쓰면 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걸 못해. 내 성격은 그렇지 않아. 내 스타일은 그렇지 않아. 내 성격은 맞지 않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 못해.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맞춰버린 거예요. 맞춰버렸더니 이상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사가 없어서 서두에 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저는 돈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요. 네. 대부분 많이 드셨네요. 자, 대표님, 괜찮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바로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플랫폼이죠. 쿠팡. 우리 유통 플랫폼 있잖아요. 쿠팡이요. 부정하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요. 왜냐? 쿠팡은 현재 대한민국 2천만 명 이상의 멤버십 구독자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지 않음에도 매월 7,890원씩 인출해 나가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았음에도 돈을 빠져나가요. 자,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근데 돈을 빠져나갔대.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요즘은요, 아주 상식이에요. 또 있죠. 넷플릭스요. 우리 옛날에 천안아산이잖아요. TV에 올리는 어떤 거 설치했죠? 케이블. 기억나시나요? 중부방송, 케이블이요. 근데 지금은요, 케이블 신청 안 합니다. 중부방송이요. 대부분 유저들은 넷플릭스를 설치해요. 자, 넷플릭스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멤버십이 3억 명이 가입을 했어요. 매출이 연 36조 원에 육박합니다. 쿠팡도 어마무시한 매출을 기록해요. 또 있어요. 온라인 미팅, 줌 미팅. 우리는 이제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막대한 자본은 바로 넷플릭스의 소유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예요. 자, 저는 어제도 새벽 3시에 잤거든요. 넷플릭스 때문에. 너무나 재밌는 걸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저는 되게 즐거웠죠. 한 달에 10,000원 내고 있습니다. 구독료로요. 그러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많아져요. 기업은 돈을 벌어요. 번 돈을 가지고 플랫폼을 강화합니다. 강화를 했더니 멤버십이 더 많아져요. 매출이 올라갔네요. 기업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윈윈이 되는 구조가 현행 시대에 바로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보이죠? 트래블 어드밴티지. 그럼 트래블의 뜻이 뭐죠? 여행. 만약에 여행이 플랫폼화가 됐대요. 그냥 우리 대표님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행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두 투어밖에 없었어요. 하나 투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처럼 여행이 기업도 윈이 되고 소비자도 윈이 되게 만들어준대요. 그 베네핏이 정말 잘 통하대요. 그 멤버십이 더 많아지겠죠. 매출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강화하겠죠. 그랬더니 멤버십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넷플릭스가 3억 명의 유저까지 만들어냈어요. 근데 저희도 멤버십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죠. 어느 순간 그 정점까지 찍을 겁니다. 자, 이것에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여행도 플랫폼화가 선언했다. 그 플랫폼에서 우리는 현명하게 특혜를 받으면서 여행을 즐긴다.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행이 싫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싫은 거지, 시간이 있고 돈 있잖아요. 여행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면 패키지 여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호텔 예약, 모텔 예약, 이런 것도 여행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지금 플랫폼화가 됐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 여행은 무조건 로드 투어지, 여행은 무조건 노란풍선이야, 이 생각을 빨리 깨우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를 증명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행 매출을 볼게요. 챗 GPT가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 매출 1등이 뭐야 물어봤더니 바로 트래블, 여행이다. 5위가 뭐죠? 바로 영화 시장, 시네마 시장입니다. 4위 커피, 3위 건강기능식품, 2위 코스메틱스, 화장품 시장이에요. 1등이랑 2등이랑 격차가 2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우리는 여행 시장에서 매출이 정말 많으니까 기회가 엄청 크다라는 걸 대변하는 PPT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넷플릭스의 매출이 연간 30조에 육박합니다. 30조가 넘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키워드가 어디죠? 시네마. 맞죠? 여행은요? 트래블이죠? 계산하기 쉽게 100배만 볼게요. 원래 10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매출, 연간 매출이요. 자, 일개 넷플릭스 영화 시장도 30조에 육박했는데 트래블 시장이 더 크대요. 그럼 30조에서 그칠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경쟁사가 없어요. 저희는 놀라운 매출을 갖고 있는 시장 속에 경쟁사가 없다라는 게 아주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미팅하다 보면 나 그냥 이런 사람이 싫어 안 해. 이런 사람들보다 야 그거 대박인데 그거 사기 아니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0명 만나잖아요. 나 그냥 싫어 그거 안 해. 그거 사기야. 나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1명. 8명은 야 너무 좋은데 이거 말이 돼? 그거 사기 아니야? 이게 8명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마무시한 시장에 독보적으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 그거 대박인데 사기 아니야? 그런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13년도에 설립을 했고 전세계 5개 대륙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72만 명 고쳐야 되죠? 72만 명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여행 가려고 우리 여행사에 가입을 해서 특혜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행객들이잖아요. 이 안에는 사업자,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비중이 있어요. 그 비중이 사업자들 비중이 15%도 안 돼요. 대부분 90%에 가까운 멤버십이 여행객들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은 비중이 매우 낮다. 그래서 한 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매우 높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업적인 고려를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포홈입니다. 이 플랫폼은요. 전 세계에서 합법 성향의 구조가 일단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판매 마진을 주는 인적 판매라고 하죠. 인적 판매 성향이 있는 회사들을 800개를 모아요.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800개 정도 모아서 비교 분석, 평가, 그 회사의 아이템, 소득 분배 구조, 수당 지급률, 그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비즈니스 그레이드 등등등을 비교 분석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자,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포홈에 검색했을 때 이 회사가 검색이 안 됐다면 오늘 저는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누구나 검색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검색해본 곳이 바로 비즈니스 포홈이었어요. 그 결과 검색이 당연히 되죠. 노출이 되죠. 사업하기 정말 좋은 올 만점 5스타. 그리고 비즈니스 그레이드 신용 등급 평가죠. 신용도가 트리플 A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트리플 A 플러스는 망하지 않을 회사 0.00001, 그러니까 망할 회사가 0.0001%인 걸 대변합니다. 그리고 모멘텀 랭크 성장률이죠. 800개 중에 6위에서 10위를 계속 왔다 갔다 실시간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은 작년 기준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어떤 회사일까요? 여행사입니다.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행사입니다. 우리 호텔스 컴바인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어디 야놀자, 에어비앤비. 자, 그냥 여행사예요. 그냥 저희도 여행사입니다. 저희도요. 트래블 어드밴티지가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들은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안내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비예요. 그 광고비를 올 제거해서 공급하는 게 바로 여기 여행사예요.
그런데 운영 방식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회사라고 달라요. 물론 소비자에게 여행을 공급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운영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곳은 상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여행을 예약해요. 이곳은 광고를 하자고 우리끼리 여행객을 모집을 해요. 지금처럼. 우리끼리 멤버십이 만들어지면 광고비가 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동일 상품의 여행을 공급합니다. 즉 운영적인 부분에서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기도 플랫폼, 여기도 플랫폼입니다. 이제 플랫폼의 진화. 소비만 했던 플랫폼에서 개인들에게, 회원들에게, 여행객들에게 소득적인 측면, 경제 모델을 심어준 플랫폼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빠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어떤 플랫폼에서 연간 1,8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님, 1,800억이라는 돈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월 얼마죠? 월 100억이 넘네요. 그죠? 150억이네요. 한 달에 월급여가 150억이래요. 그런데 그 플랫폼이 딱 얘기했을 때 우리 지인들 있죠? 지인들 한 명도 열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플랫폼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요. 유튜브 1등 명장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친구의 연 배당이 1,800억이에요. 옛날에요.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요. 누가 유튜브란 플랫폼으로 방송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게 바로 광고 수익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행객을 모아서 여행객이 여행을 가잖아요. 광고 수익료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빠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플랫폼에서 한 달에 150억 버는 유튜버가 이해가 돼요.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150억을 번대요. 근데 증명을 해냈죠. 증명을 해냈으니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에서 자기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들은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유튜브 때문에 돈을 벌어요. 이게 바로 플랫폼의 파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의 리뷰요. 그러면 그 플랫폼이 좋다면서요. 사업자들끼리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그건 리스크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지표예요. 트러스트 파일럿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여행, 보험, 금융 서비스 이 세 개를 꼼꼼하게 소비자의 시선에 비교 분석, 리뷰를 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할 때 이런 소비자들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공신력이 올라가죠. 자, 아고다를 썼던 여행객들이에요. 아고다는 참고로 아시아 1등입니다. 저희가 훨씬 리뷰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았어요. 오늘 처음 초대돼서 오신 대표님들이요.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사기일까요? 아니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지금.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부터 3년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까 안 할까요?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속에 상식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때도 강의하고 있어요? 뭘 강의를 해요? 놀러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요. 네.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오신 거 아닐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인크루즈 모른다, 손. 인크루즈 모른다, 손. 와우,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우리 목사님도 모르세요. 이게 비전입니다. 인크루즈는 한국에 8년 전에 들어왔고요. 크루즈 여행을 가지고 멤버십을 만드는 유사한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에 150만 명의 멤버십을 모았어요.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된 인크루즈를 모르시는데 아직 오픈하지도 않은 오픈 직전에 있는 엠포레더 라이프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참고로 그 인크루즈라는 플랫폼 있죠? 처음에 3년간 가입했던 기득권자들, 우리처럼 기득권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한 명이 있으니까 150만이 내려간 겁니다. 먼저 가입했던 3만 명 있죠? 5만 명까지 평균적으로 월 커미션 배당이 월 1억씩 들어갑니다. 지금. 여행객들이 수시로 여행 갈 때마다 돈이 위로 쏠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이런 류의 사업이 싫대요. 왜? 위만 돈 번대요. 위만. 그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삼성은 이재용만 돈 버는 거 아니냐고. 말단 사업보다 이재용 회장님이 더 버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요. 어디에 가든 다 위만 돈 법니다. 모든 경제는요. 다 위만 돈 벌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위를 못 가요. 저는요. 그 위를 못 가니까 늘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난 겁니다. 내가 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아니고 여행이래요.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돈을 번대요. 전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모든 컨셉, 키워드, 스토리가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회사가 미리 매입해놨고 할인율이 50% 정도 평균 디스카운트 되는 스토리가 담긴 호캉스 상품, 더클럽, 그리고 패키지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패키지 여행, 온라인 명품 쇼핑몰, 그리고 인공지능 AI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자유여행 동선을 짤 때 15초 만에 그 국가의 모든 동선을 다 짜고요. 그리고 호텔, 리조트, 항공, 크루즈, 렌터카, 액티비티, 문화체험입니다. 자, 이동 서비스, 기차, 티켓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아무거나 다 이용하시면 돼요. 한 개만 이용해 이런 특정이 없습니다. 그냥 여행사예요. 저는 사업 설명을 할 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요. 아메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이죠. 치약, 세제,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 WS. 저는 상품의 의미를 부여해서 상품을 판매, 유통합니다. 그럼 그 상품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상품이 내 통만 가면 비싸져요. 많게는 10배까지 비싸집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한 번은 사줘요. 하지만 지속적인 재구매는 대부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물류,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요. 자, 그런데 저희는 특정 상품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물건을 가격을 올려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플랫폼 자체를 공유하고 안내하는 사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특정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면 이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플랫폼 전체, 마치 부킹닷컴, 마치 넷플릭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알아서 검색을 해요. 알아서 비교 분석을 하고 알아서 이용을 합니다. 알아서 가입을 해요. 가입했다 매출이 다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무한성으로 계속 들어와요. 국가를 벗어납니다. 글로벌 전체를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소득원들을 계속 급증을 시켜요. 지난 한 12, 13년 전에 요거 한 개 갖고 들어온 회사가 있어요. 요거 하나. 이름이 월드벤처스입니다. 그 월드벤처스가 요거 한 개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8년 전에 이거 하나 갖고 들어온 회사, 인크루즈. 150만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자, 그런데 저희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이걸 다 갖고 들어온 회사가 현재 없다고요. 경쟁사가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없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분명히 벤치마킹하에서 여행사가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메이가 런칭을 하고 아메이를 따라잡겠다고 하는 후발대 회사들 많죠? 몇천 개 됩니다. 아메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겨요. 애터미가 들어왔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애터미를 따라잡겠다고 저가 라인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럴 때면 뭐 지쿱이라든지 아니면 젠마코리아라든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애터미? 절대 못 이겼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선두주자는 후발대가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선발대예요. 물류로 따지면 지금이 1959년도 아메이예요. 지금 선두자가.
절대 못 따라올 거예요. 왜? 우리 문화가 지금 잡아놨으니까.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아메이 60년 됐잖아요. 지금도 덱스터 예거 그분은요 연간 배당을 아주 그냥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어요. 권리 수익을 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나요? 아니요. 지금은 전달만 합니다. 여기서 여행 가고 일이 너무나 빠르게 확장이 돼요. 프랑스 국가기관이 인정했어요. 지금 100%가 프랑스 국가입니다. 프랑스 관광공사예요. 어떤 일을 하죠? 여행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시행 정책, 법적인 부분,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아트 프랑스예요. 저희 회사는 법적 계약,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가 만약에 사기업체라면 이런 일들을 못 만들죠? 제가 프랑스 국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관광공사입니다. 저희 트래블 어드밴테이지 가입, 1년 번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얼마나 쌀까요? 사람들은 싸면 좋아한다면서요? 네이버에서 평균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을 검색을 해봤더니 럭셔리 몰디브 리조트 500불대가 나와요. 1박 숙박비입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에서는 298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래서 안 믿어요. 598불이 한 510불 정도는 믿어요. 그럼 대박이네. 너무 싸다 그러면서 예약을 해요. 근데 갑자기 200불대로 들어가니까 왠지 예약하면 자기가 큰일 날 것처럼 예약을 못해요. 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미국은요, 평균적으로 디스카운트 40% 정도 호텔 예약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전체 지역 55% 정도 평균 디스카운트율이 정해져 있어요. 자, 만약에 저희가 더 비싸요. 그럴 수 있어요. 100%는 없으니까. 그러면 더 비싸잖아요? 예약을 해요. 회사로 신고하면 차익분의 150%를 환불 보장해줍니다. 어제 그 부분 때문에 1, 2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처음에 부킹닷컴만 기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플랫폼 다 기준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더 비싸면 신고해요. 150% 환불 보장. 이거는 여태까지 10년째 약속을 이행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싼 걸 지향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패키지 상품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 정말 좋은 호텔이죠. 힐튼 5성입니다. 올 인클루시브. 참고로 비행기표는 빠져요. 패키지라면서 왜 비행기표는 왜 빠져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저희는 뭐라고요? 멤버십 클럽이라고 그랬죠. 70만 명이 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국가가. 출국장이 다 다르죠. 비행기표 값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패키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비행기표 값까지는. 하지만 도착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건 공통이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올 인클루시브 얼마? 90만원. 대신에 회원가 우리 멤버가 90만원이에요. 90만원도 매우 저렴하지 않나요? 힐튼을 이용하는데요. 자, 이 상품이 얼마나 저렴한지 제가 여행사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비행기값 별도로 이 상품을 만들면 150만원 나온대요. 마진 없이. 근데 저희 90만원이죠? 근데 또 특혜가 있죠.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LP, 지금부터 우리는 LP라는 단어를 외워야 돼요. LP가 뭐죠? 로열티 포인트. 우리는 다 LP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떴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LP를 먼저 써. 그러면 얼마가 남죠? 249달러가 남죠? 그 돈만 내면 돼요. 그게 38만원 정도 나옵니다. 35만원에서 38만원 왔다 갔다 해요. 정리. 우리 회원은 익스피디아 가서 여행 가면 150만원 정도 돈을 써. 그런데 우리 회원은 38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정리입니다. 그럼 엄청 저렴해졌죠? 이렇게 지금 13년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회사가 뭐 먹고 사냐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대표님. 그거 아십니까? 여행 마진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어마무시한 마진을 남겨요, 여행은. 제가 22년 전 신혼여행을 보라카이로 갔다 왔어요. 얼마 갔다 왔을까요? 필리핀 보라카이 갔다 왔는데요. 인당 300만원 냈습니다.
리조트는요 4성급 알타비스타 4성급 이용이 있어요. 인당 300만원, 둘이 600만원. 아 600만원 내고 필리핀에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옵션이 좋았어도. 그런데 바가지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알타비스타 했던 걸 비슷하게 AI 우리 보셨죠? 그걸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인당 얼마 나올까요? 깜짝 놀랐어요. 인당 얼마 나올까요? 150이요? 아니요. 인당 60만원 나오고. 인당 60만원 5배 비싸게 받았어요. 300만원. 여행 마진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한때 기억하세요? 너무나도 다 여행사 차려요. 주변 지인이 뭐해? 여행사인데요. 여행사인데 마진이 커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여행사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죠? 부킹닷컴 때문에. 그냥 노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저 전직 보험 직원이었거든요. 보험사를 때려친 이유가 있겠죠. 왜 때려쳤을까요? 어플 때문에. 삼성 다이렉트 보험. 어플 때문에. 제가 보험 설계한 거랑 비슷한 컨디션이 저희는 20년 납부 하잖아요. 월납이 똑같은 보장인데 월납이 2만원이 비싸요, 제가. 그럼 연간 24만원이죠. 10년이면 얼마예요? 240만원이죠. 그럼 고객은요? 바보입니까? 비교 분석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가입해요? 어플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뻥쳤어요.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 사고 나면 어플로 가입하면 보장 못 받는다. 그거 이제 긴급출동 배정 못 받는다. 길거리에서 벌벌 떨어야 된다. 하도 죄입니다. 순진한 사람은 가입해. 근데 대부분은요, 저를 사기꾼으로 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이제 하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만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도쿄. 4박 5일이죠. 이 호텔은요, 5성 중에 5성이에요. 시나가와 프리스 호텔이요. 메인 타워가 있고 사이드 타워가 있는데 똑같은 호텔임에도 가격이 2배 차이 나요. 그래서 저희 무슨 타워 이용하죠? 메인 본관이죠. 얼마? 올 인클루시브 가격이 $799. 근데 우리 뭐가 있다고요? LP. 먼저 써. 그럼 얼마가 남아요? $599. 원하고 얼마죠? 90만원. 90만원에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를 이용한다 우리 회원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모두 투어보다 어디가 싸다고요? 부킹닷컴 이스피디야. 이해됐죠? 자, 인정할게요. 그럼 부킹닷컴이 얼마나 살까? 비교 분석. 잠만 자도 얼마나, 모두 얼마 나와요? 135만원. 온라인 모두 투어입니다. 최저가 정도예요. 135만원이 숙박비만입니다. 여기에 부가격은 붙잖아요? 200만원 넘어가겠죠. 근데 저희는 90만원. 비교할 만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세부 놀러 가볼까요? 자, 여기도 5성 리조트예요. 엄청 유명한 데입니다. 비슷하게요. 자, 올 인클루시브. 성 2군데를 돌고 선상 파티를 해요. 자, 얼마 나왔죠? $749래요. 이게 회원가. 그런데 먼저 써. 그 얼마가 나와요? $499. 그게 7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업그레이드잖아요. 작년에 없었던 기능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원래 이 패키지 회원가면 저렴한 거죠? 회원만 이용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플러스 4명까지 비회원을 초대해서 회원가로 여행을 데려갈 수 있어요. 처음엔 저희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4명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체인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플랫폼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얼마나 쌀까요? 잠만 자볼게요. 116만원. 저희는 얼마? 75만원. 여기에 패키지 붙으면 내도 200만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믿어 못 믿어 시대 끝났어요. 믿어 못 믿어가 아니고 누가 빨리 믿나 싸움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빨리 믿은 거예요. 세상에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 본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3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애들, 이상한 애들.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이거든요. 정보를 들어오면 조금 보고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대박이네? 이러면서 그냥 막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눈에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저는 보험 팔고 있겠죠. 이번 달에 보험이 없다면서 가입자가 없다면서 맨날 한탄하면서. 그런데 저는 믿었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매월 10개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업데이트되거든요. 매월 첫 주에.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뀌었죠, 시스템이. 매월 첫째 주에 발표하는 거는 기준대로 가고 이제는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또 발표합니다. 상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번에 푸꾸옥인가? 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근데 어제 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이겠죠? 저도 제 눈으로 봤으니까 700불대 상품이 나왔어요, 푸꾸옥이. 근데 LP를 400불 할인받아요. 350불만 내면 돼요. 근데 그 이용하는 5성급 호텔 있죠. 그게 네이버 최저가가 1,700만 원이에요. 1,700만 원이에요. 제가 네이버가 잘못 기재된 줄 알고 익스피디아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했더니 거기도 1,7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익스피디아도 이상한 줄 알고 같이 어제 6명이 같이 갔거든요. 부킹닷컴 플랫폼에서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1,700이 나왔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예. 호텔 4박 이용하는데 1,700만 원이에요.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지만. 예, 맞아요. 기억나네요. 레디스블루. 예, 레디스블루. 부킹닷컴 사이트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제 하루 전산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170이 되겠지. 그런데 170이라도 대박 아닙니까? 저희는 얼마라고요? 350불. 350불이 얼마죠? 50만 원 정도. 170에도 대박 아닌가요? 그냥 170은 잠만 자면 호텔 숙박비만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여행객의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 설정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모르는 정보를 들으니까. 자, 또 하나의 추가 특혜. 우리는 매월 구독료를 냅니다. 구독료 왜 내요? 넷플릭스 내잖아요. 쿠팡 내잖아요, 구독료. 저희도 구독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료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내가 구독료를 내면 둘 중 하나에 들어가요. 첫 번째 100% 적립, 두 번째 200% 적립. 둘 중 하나예요. 날리는 게 없어요. 난 선택하면 돼요. 100% 적립 받을까? 200% 받을까? 자, 그러면 100%를 받던 200%를 받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12번을 내면 내가 모은 LP가 있죠. 로열티 포인트.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차감받고 여행 가지 말고 100% 포인트를 다 써서 여행 가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오래됐을까요? 가입이요. 당연히 절 거예요. 저는 작년 6월 23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자, 제 전산을 보여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너는 12번을 구독료를 냈으니까 무료 여행자 대상이 됐어. 이제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포인트로 갔다 와. 써있는 거예요. 저는 칸쿤 예약을 한번 해봐요. 얼마? 899불. 엄청 싸요. 멕시코 칸쿤이요? 절대 이 가격에 못 가요. 네. 근데 또 있어요, 특혜가. 나 혼자 가지 말고 한 명 데려가래요, 친구를. 회원 아닌 애를 데려가래요. 회사가 멋있지 않나요? 아니, 대신에 회원을 데려가 이러면 이해가 돼. 회원 아닌 애를 데려가래요. 걔는 이 회사에 이바장이 1도 없는 애인데 얘를 데려가래요. 데려갔더니 2배가 나오죠? 1,800불이 나와요. 최종 결제 얼마? 빵원. 저는 구독료를 모았잖아요. 그 모은 구독료로 100% 예약한 겁니다. 즉 1년에 한 번씩 무료 여행을 지속적으로 다녀올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회사의 큰 혜택이에요. 남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포인트를 모았으니까 괜찮아요. 쇼핑하면 됩니다.
명품 럭셔리 브랜드도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비교해 봐 드릴게요. 네이버 좋아하시잖아요. 네이버 최저가 프레드릭 콘스탄트 여성 가죽 시계를 검색했더니 최저가가 378만 9천원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명품 쇼핑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 비교가 되겠네요. 더 싸다면서요, 우리가. 여행도 싸다면서요. 그럼 시계도 싸겠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얼마 정도 쌀까? 우리가 이해상식선에서 네이버 최저가가 380이면 얼마 정도 싸야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말씀해보세요. 반가격이요? 뭐 사기 아닌가요? 아, 대표님이 김치찌개를 팔아요. 1인분에 10,000원이래요. 소비자가 와서 5,000원을 달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원가도 그거는 많이 나오겠다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반가격이에요. 180만원. 네. 포인트 여기에 168포인트를 쓸 수 있어요. LP를. 즉 포인트를 모았어. 여행을 가기 싫어. 그냥 명품 쇼핑하셔도 돼요. 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는 내가 모은 LP를 쓸 수 있는 창구를 계속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요청을 했어요. 정동 대표님에게. 정동 대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아 1호, 아시아 1번 사업자. 회사 부사장님하고 우리 중하자. 중콜 빨리 약속 잡아라. 왜요? 트래블 어드밴티지 기획에 대해서 몇 가지 안건을 제안하겠다. 조만간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을 모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명분식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떼쓰는 건 얼간 피는 거고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냥 명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매출이 더 올라갈 거고 더 올라가면 회사가 더 좋아질 거야. 우리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명분을 잡아서 뭔가 제안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둘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LP를 많이 모아보세요. 우리는 패키지를 여행 가려고 가입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LP가 돈이잖아요. 그 LP를 쓸 곳이 많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회사에. LP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우리의 돈은 LP다. LP를 쓸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회사가 저를 싫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회사보다 멤버십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속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준다면 대표님들이요. LP 모아오신 분들이요. 정말 즐겁게 이 사업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LP를 사용처가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는요. 그런 온도가 뜨겁지 않았어요. LP? 결국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게 끝이잖아. 지금은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LP를 무조건 많이 모아놓으세요. 자, 이런 실천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전 이 사업을 못했어요. 실제 경험자, 실제 체험한 친구들. 놀라운 건요, 9년 전의 여행객이에요. 9개월 전이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이 회사를 통해서 여행했던 여행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돈 벌러 오셨나요? 네. 근데 여행도 굉장히 들어보니까 완벽하죠? 네. 우리는 이게 바로 명분이라는 겁니다. 상품이 좋지 않았을 때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건 불편함이에요. 리스크입니다. 상품이 정말 좋고 회사가 정말 좋을 때 모셔오는 건 그분들에게 기회 제공을 하는 겁니다.